안녕하세요. 저 합격학원에서 HS 강의하고 있는 박준호 건설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마무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HS 과목도 그 과목이 좀 특징이 있잖아요. 범위가 좀 작고 다른 시험보다 이제 되게 높은 암기력을 요구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서 오히려 범위가 좀 줄어드는 과정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가 제가 하는 게 뭐 찍기 특강이긴 한데 어 그 여기 출제 예상이긴 한데 출제 예상인데 뭐 일종의 찍기죠. 그렇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HS는 뭐 학원에서는 이제 찍기 특강이라지만 이게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이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나올지 맞추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시험에서 예를 들면은 현업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뭐 올해 나왔던 뭐 어떤 판례 이런 거 하고 시험 문제랑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고 좀 중요한 부분은 항상 뭐 암기죠, 암기고 또 버리는 게 중요하죠. HS는 다른 과목은 이제 어디까지 더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HS 과목만큼은 버리는 게 좀 더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 강의 듣는 분께 항상 HS 법령은 보통 3개로 구성하라고 말씀드리죠. 그 사례 문제도 포함해서 요거 통치기랑 주규정이랑 호용어 여기 3개로 구성하고 여기가 저희 배점에 뭐 못해도 95% 이상 배점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제 계륵이죠. 계륵 해서 썼는데 계륵이에요. 계륵인데 여기를 얼마나 어떤 강도로 공부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한 2주 동안 또 요거를 막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보다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얘네 집중해서 시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찍기 특강이지만 뭐 문제를 찍었다 이런 거보다 전반부에 있는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부에 제일 중요한 이슈 2류, 3류 당연히 2류, 3류죠. 16류 여기인데 자 일단 2류, 3류, 16류 여기가 나오면은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진짜 중요한 파트. 근데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시는 분들은 다 잘 하시겠지만 여기 제가 2류, 3류 이제 뭐 호 체계 같은 건 다 잘 적으시죠. 2류, 3류, 16류 이슈. 요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6류 뭐 주기증 요런 거보다 오히려 2류랑 3류 호 용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신선, 냉장, 냉동, 신장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그리고 가루도 있죠. 가루. 요렇게까지는 2류 아니면 3류로 분류하고 요거 이상 가공하면은 16류로 가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랑 호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 요거 중요한 이유가 이 비슷한 구조가 여기 2류, 3류, 16류도 있고 뭐 7류, 8류 그리고 20류 이슈도 있고 25류 뭐 13부 이슈도 있고 항상 비슷한 방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2류, 3류는 요게 호 용어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이슈가 없는데 그러면 16류랑 관계를 어떻게 짓느냐. 지금 요거 시험 전인데도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지금도 있을까봐 하는데 여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런 단어 HS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잘 봐야죠. 1류에서 2류, 3류, 4류 4류 주육은 뭐 최근에 7차기에 새로 들어온 곤충이죠. 식용곤충. 그리고 05045 뭐 내장 이런 것들 식용 내장 규정된 방법에 따라 해서 요때 이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동물 2류, 3류 가공하면 16류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얘네가 되는 거죠. 얘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육서류 어류, 각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 추동물은 제외한다. 요 규정이 제외 규정이죠. 제외 규정. 우리가 류 제외 규정이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쭉 까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일종의 가만 있는 거죠. 가만 있는 거. 요런 규정도 되게 잘 눈여겨보세요. 류 주규정, 류 주규정. 그리고 여기서 또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이. 네, 자, 류 주규정인데 여기서 조제 아니면 보존 처리. 이때 조제가 뭐냐? 지금 해설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겠지만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석쇠로 굽거나 그런 것들 있죠. 다들 맨날 보시는 거. 근데 그것들이 해설서에 있잖아요. 지금 류 주규정에서는 이 가공도에서 구체적으로 엄청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상으로 조제하면은 16류나 16류로 간다. 그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런 주규정 하나로 류와 류를 엮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류, 3류, 16류 이슈에서는 요 밑에 얘네 사실 이제 요것도 조건이긴 해요. 16류로 분류하는 조건. 왜냐하면 20% 넘어야지 20% 초과해야지 분류하니까. 근데 요런 거 규정보다 요런 짧은 한 두 줄짜리 규정 있죠.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HS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HS는 글자 수가 배점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배점은 당연히 얘가 많죠. 얘가 많은데 전체적인 답안 구성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규정들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내용은 다들 다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 요런 짧은 제외 규정 있죠. 이거를 통해서 류와 류를 엮는 거. 그런 인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 자, 여기는 이제 2류, 3류, 16류 요거는 다들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만점으로 털어버려야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전반부에 자 25류 암석 그리고 13부 가공품 있죠. 여기서 저 기본 강의 때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이 5부가 총 3개 류로 구성되어 있죠. 25류, 26류, 27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막바지지만 한 번만 말씀드리면 25류는 이게 쉽게 말해서 암석 광물이고 26류는 금속이고 얘는 그냥 연료라고 할게요. 근데 암석 광물인데 여기서 가공하면은 얘가 13부로 가죠. 그리고 26류가 14부랑 15부로 가고 26류는 이제 6부랑 7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류 공부하실 때 반드시 25류 보고 지금은 이제 책 좀 왔다 갔다 하셔도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25류 보고 그 다음에 13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공부 순서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2류, 3류, 16류도 아까 했었죠. 그런 어떤 짧은 규정 하나 가지고 두 개의 류를 엮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일단 25류 주 1인데 엄청 길죠. 엄청 기니까 배점도 엄청 셀 거고 엄청 중요하고 관세율표 전체에서 단일 주 규정으로는 진짜 엄청 중요한 규정이에요. 자, 여기서 요 규정 한 번만 좀 뜯어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문맥상 따로 해석되지 않거나 일류 주사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거, 세척한 거, 그다음 가루 이것저것 있고 부순 거, 잘게 부순 거, 가루 모양인 거, 채로 친 거. 이거 4개는 전부 다 그냥 가루 모양이란 거죠. 성광한 거, 그리고 어떤 처리한 거만 분류하며 있으니까 여기가 25류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인데 예외가 2가지 있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주사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주사에서 따로 규정하는 거는 책에 다 써놨으니까 쉽죠. 요거는 쉬운데 그러면 얘 뭔지 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70% 60% 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거 별로 생각 안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거 반드시 그런 건 반드시 그렇죠. 이거 호용어에 있는
그런 가공도 있죠. 25류 호호 용어가 뭐 특히 좀 가공도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죠. 괄호치고. 그런 호호 용어에 있는 가공도와 요 규정이 모순되면은 호호 용어가 적용이 된다. 그것이 문맥상 따로 해석되는 거다. 호호 용어의 요 규정과. 예를 들면은, 여기 있죠. 배소한 거, 아니면 하소한 거 제외죠. 여기서 25류에서는 배소, 하소 제외인데,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열처리죠. 열처리인데, 근데 예를 들면은 25135나 아니면 25175, 제 기억은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요, 지금. 여기서 괄호치고 이제 괄호치고 열처리 상관없다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런 문구는 요랑 배치되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호의 용어에서는 열처리가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 여기서 요 규정을 뭐 글자 그대로 쓰시는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거고, 만약에 최근에 이제 안 나오지만 만약에 논술이다 그러면은 이 규정 하나 가지고 이제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게 뭔지 이렇게 조금 더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요 규정은 25류에 뭐가 분류되는지 규정하고 있죠. 25류에서 제외되는 것도 규정했는데 뭐 제외가 됐는데 어디로 간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류랑 조금 엮이는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요것도 한번 정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뭐 규정 하나 가지고 이 규정이 뭐 설명을 하는 의미가 없죠. 뭐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요거 지금 다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주의에 과목에 포석, 연석, 판석, 요거 681, 2, 3은 제외예요. 그런데 68류에서 저기 주 1위 제외 규정인데 그 중에 과목에서 25류 물품 제외한다. 요 규정 3개가 엮이잖아요. 지금 보시는데. 근데 뭐 정리를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68류에서는 25류 물품 제외하니까 원칙적으로는 25류가 우선하는 거죠. 25류 뭐 물건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25류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그런 가공도를 가진 암석 광물은 25류에 분류하고, 그런데 25류에서 받았어요. 자기가 우선 먼저 받았죠. 그거 다시 뱉어요. 68, 1, 2, 3 포석, 연석, 판석, 그리고 모자이크 큐브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슬레이트 이런 거 3개는 뱉었는데, 그러면은 얘네는 뭐 왜 뱉었냐? 요거는 25류에 분류되는 물건의 그런 대부분의 물건들이 뭐 단순히 거칠게 뭐 깎은 거, 뭐 제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제품 뭐 물건들이에요. 암석들, 돌덩어리. 그런데 여기 있는 요런 제품들은 그냥 뭐 이렇게 거칠게 깎아놓은 것 자체로 그냥 제품인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구분이. 그러면은 그냥 뭐 도로가에 있는 그런 경계석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잘랐는데 그냥 그 제품이 돼버렸네요, 벌써. 그러면 걔는 그냥 68류 제품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거 아닌 거는 여기로 다 가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680 3까지가 1순위고, 그 다음에 25류 나머지 물품이 2순위고, 그것도 아니면은 68류 물품이 3순위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어떤 제품이 제시되었을 때 동시에 25류에도 해당되면서 68류에도 해당되고 이런 거 경우는 잘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가공도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외 규정을 요 말씀을 드리는 게 25류 제외 규정, 68류 제외 규정 지금 통째로 날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 꽤 있겠죠. 한 열 몇 개씩 되니까. 근데 제외 규정이라 해서 꼭 날리면은 이렇게 얘네가 이제 류와 류를 연결해 주잖아요. 제외 규정들이. 얘는 68류와 25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인데, 이거 뭐 그냥 외우기 힘들다고 날려버린 분은 25류에서 68류로 가공하면 간다. 이거를 어떻게 그동안 뭐 어떻게 이었는지, 그냥 학원에서 뭐 강사님이 25류 가공을 하면 68류로 갑니다. 그래서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정 문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25류랑 13부는 매년 중요한 이슈니까 요것 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6부인데 6부는 크게 보면은 6부에서 출제 가능한 범위가 3개, 4개 정도, 4개 정도 되는데, 이거 제 마음대로 범위예요. 자, 첫 번째 6부에서 전체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6부주. 요거 4개 있죠? 요거 4개가 진짜 뭐 거의 대부분의 6부 문제를 차지하고 한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체감상.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고, 싫어하니까 이거 글도 안 써지네요. 28류, 29류, 28류, 29류 있고, 그 다음에 38류, 38류 있는데, 여기 3개 정도 주제가 있어요. 6부에서. 요 3개 하면은 거의 90% 문제가 다 나와요. 근데 6부 주 4개, 4개 규정. 얘네가 제일 중요해요. 얘네가. 여기 주 1하고 2하고 이제 내용은 다 아시니까 한번 좀 보시면은 어느 부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보세요. 2844, 2845, 2843, 6, 52 먼저 한다. 오케이. 근데 요럴 때 이제 만약에 설명이나 있으면은 2844, 45 요 주규정 1개 붙죠. 뭐 어떤 원소 기호가 뭐보다 큰 것만 분류한다. 뭐 카트리지만 분류한다. 28류 주규정이 1개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나오고 또 나와요. 전해에 나왔다 올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험생분들 중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겠다. 특히 이제 자기가 외우기 싫은 거에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HS는 무조건 독립시행이고, 뭐 작년에 냈다고 해서 올해 안 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합격하셔서 어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출제위원도 되고 강사도 되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요 규정이 진짜 자주 나오는데 또 나올 거다. 올해도 진짜 1순위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는 요령은 뭐냐? 공부하신 요령은 여기 있는 300, 456, 32, 하나, 둘, 그리고 3303부터 7, 그 다음에 뭐 3506, 3707, 3808, 요 호의 용어. 첫 번째는 호 용어를 이거 싹 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6부의 호 용어 28류, 29류 이거 외우시진 않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괄호까지 점 하나 빼다 박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문제인데, 일단 사례형 문제가 여기 집중돼요.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제품에 있어서, 여기 몇 개죠? 한 열 몇 개 되죠? 이 제품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양쪽에서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항상 양쪽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하나는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분류의 우선순위. 하나는 예를 들면은 3004 같은 경우, 소매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30류 주규정에 또 있죠. 혼합 여부나 아니면 혼합한 거 포함하고 혼합 안 한 거 규정이 있고, 뭐 경구 뭐 어떤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각 류에서 규정하는 거와 여기서 6부에서 규정한 거 둘 다 적어야 된다. 둘 다. 그래서 6부에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온다. 6부에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일단 얘를 먼저 떠올리시고 답안 기술하실 때는 무조건 6부에 해당하는 요 주규정 얘도 있고 얘 밑에 하나 더 있죠. 요거 얘는 아마 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 사례 문제 내도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각 류에 있는 해당 뭐 관련된 주규정을 적어준다.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점수가 반이 날아가요.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해당되는 요 열 몇 개 요 제품들의 호 용어 정확하게 다 외우시고, 그리고 만약에 호 용어 외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부주규정과 류주규정 둘 다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사례 문제 풀 때 이제 올해도 사례가
나오긴 나오겠죠? 안 나온, 사례 문제가 근데 HS가 사례 문제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아이러니하게 사례 문제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이런 건 사례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어, R형이 분류되는 호를 쓰세요. 뭐, R형이 분류되는 류를 쓰세요. 이건 사례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제품 사진과 설명을 주고, 품목 분류 근거를 논하고, 결론을 내라. 이런 사례 문제. 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좀 새로운 사례 만들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뭐 제품에 대한 엄청 디테일해야 돼요. 원래 품목 분류할 때 뭐 제품이 뭐 용도나 아니면 기획 의도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만들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분량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HS 사례 문제가 출제하면은 항상 뭐 관련된 주규정을 다 깔면은 분량이 항상 넘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내보면은 분량 내기가 힘들어요. 20점짜리도. 아무튼 만약 지금 뭐 말씀드린 건 사례 문제 기술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저도 수험생 때 그랬지만 사례 문제가 뭐 A 사례 나왔어요. 뭐 하는데 A 사례에서 1번 뭐 근거 규정 2 뭐 해설서 갑자기 적었다가 3에서 갑자기 또 막 또 근거가 뭐 딴 게 생각나요. 뭐 딴 거 적었다가 그다음에 B 사례 가서 이때는 갑자기 첫 번째는 내가 자신감이 넘쳐갖고 첫 번째는 또 결론 이렇게 하고 뭐 두 번째 근거했다가 세 번째는 또 뭐 호용 이렇게 막 어떤 사례가 나와도 이 목차가 왔다 갔다 하면은 망해요, 망해. 그래서 어 조금 아름답진 않더라도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고정시켜 버려야 돼요. 고정.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뭐 어떤 사례가 나오면 사진과 품목 설명이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근거를 좀 적어요. 근거를 적는데 어떻게 적냐? 첫 번째는 이제 주규정, 두 번째는 아이고 전 호부터 호 용어, 그다음에 주규정. 주규정은 크게 보면은 부주규정, 류주규정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머지 해설인데 요거는 거의 뭐 저는 안 적어요. 거의 안 적어요. 안 적고 그리고 이제 근거했으니까 결론 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딱 보면은 뭐 아시겠죠? 다들 이렇게 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 목차가 좀 순서가 고정이 딱 돼야 된다. 그래야지 시간 낭비 안 하고 나중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호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주규정 적을 때는 부주규정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류주규정을 그 밑에 쓰고 해서서는 좀 끝에 써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규정들 있죠. 각각의 규정을 웬만하면은 원문 그대로 써요. 원문 그대로. 뭐, 만약에 어떤 사례가 나왔는데 이 주규정과 이 사례를 엮고 싶어요. 막 내가 이 주규정을 이 사례에 대입해 갖고 뭐 이 규정의 어떤 부분이 여기 어떻고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거 그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결론으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려. 그래서 여기 근거 있죠. 근거에는 진짜 책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받고 설명이 비록 안 되더라도 내가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결론에다가 내세요. 결론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다가 설명 적는 거 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면 자, 이제 결론은 내기로 했어요. 결론. 뭐 예를 들면은 화장품이라 칠게요. 화장품, 소매 화장품. 호는 자, 일단은 결론 아, 어, 7일 할게요. 자, 요때 이제 결론도 항상 요거 제 의견입니다. 항상 딱 규칙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규칙에 따라 내야 돼. 저는 이렇게 해요. 요 화장품에 대해서 물건을 설명할 때 위에서 뭐 얘기를 했겠죠. 요거는 기초 보습용이다, 기초 화장품이다, 아니면 어떤 기능이 기능성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결론에다가 저는 첫 세 글자는 항상 동일해요. 본 제품은 하고 그리고 요거 위에서 문제에서 요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설명. 그거를 그대로 빼다 박아요. 뭐 어떤 화장품이므로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잘 안 되네요. 통칙 뭐에 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3307을 할게요. 호의 분류함. 그래서 결론은 저는 항상 3단으로 본 제품은 뭐이므로 통칙 뭐에 따라 땡땡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요 형식을 저는 쓰는데, 물론 이렇게 하시면 뭐 설명이 좀 부실하긴 해요. 이 화장품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뭐 3304부터 75, 뭐 6부 주 2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엮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좀 짧게 쓰시고, HS 점수는 대부분 주규정에서 나오죠. 주규정, 호의 용어나. 그래서 뭐 비록 만점을 지향하는 답안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뭐 못해도 뭐 7, 80은 먹고 간다. 한 20은 그냥, 이것도 뭐 그런 책 있죠. 그 잡지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관세와 무역 보시면 어떤 교수님이 엄청 잘 썼죠. 뭐 화장품 역사부터 막 시작해요. 가서. 그리고 막 끝에 가서는 뭐 해외 사례도 막 나오고, 뭐 미국 사례, 뭐 유럽 어디, 아니면 WCO 논의 과정, 그런 거 못 따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딱 목차 정해가지고 하자. 결론은 또 본 제품은 뭐이므로 통칙, 요거 빼먹지 말고요. 이거 통칙 뭐에 따라 뭐로 분류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면은 아름다운 답안이 될 수 있다. 자, 아무튼 좀 샜는데, 요거 육부 주규정, 요거 요 목차 말씀드린 거는 요거 사례 문제, 얘에 대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정형화된 답안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좀, 저도 수험생 때 HS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뭐 똑같은 화장품 두 번 써봐도 목차가 다 달라요. 막 어떨 때는 뭐 통칙이 위로 갔다가, 뭐 어떨 때는 통칙 밑으로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 3, 4일만 연습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막 빠지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얘 있죠, 얘. 이 규정, 이거 새로 들어왔는 규정인데, 요거 그냥 들어만 두세요. CFC 혼합물이라고. 이거 오존 파괴 물질 뭐 그런 거 있죠.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 같은 거 먼저 우선 분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류하는 거예요. 얘를 32075가 프레온가스 CFC 혼합물이란 건데, 지금 HS 호호 용어에서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CFC 혼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8부 원피 모피인데, 여기도 지금 계속 이제 좀 류 간에 막 연결되거나 그런 것만 좀 하고 있는데, 자, 8부인데 원피 모피 그 제품인데, 모피는 이슈 없어요. 모피는 그냥 그 주규정만 잘 적으시면은 이슈가 없어요. 모피 유일한 이슈 하나 있죠. 모피랑 원피 뭐 가죽이랑 섞였는 제품일 때 원칙은 모피 우선해서 모피 제품으로 보는데, 딱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개 다들 이제 아시죠? 트리밍, 장식, 트리밍이 뭐 일종의 뭐 소매 끝에다가 조금만 쓴 거, 이런 거 장식이라 할게요. 그냥 장식했거나 아니면 장갑은 분류 원칙이 반대죠. 모피가 후순위고 가죽이 우선순위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모피는 그거뿐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가죽인데, 원피가 이 호호 체계가, 이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줄여놨죠. 생과 염장이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잘 적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호라고 해서 버리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얘 버리면 안 돼요. 대형 사고 나요. 대형 사고. 우리가 문제를 풀더라도 모르는 문제 당연히 나오죠. 올해도 시험 치면은 예상 못한 문제 나오죠. 걔는 필요 없어요. 걔는 필요 없는데, 그런 거 다 맞추는 것보다 이런 게 좀 기초적인 거, 이런 거 이제 틀려가지고 점수가 막 다 날아갔다 그러면은 대형 교통사고, 이런 걸 방지해야 돼요. 나더라도 소형으로 다. 그래서 여기 이거 다 암기 잘 하세요. 41류에서 뭐 호호 용어보다, 그 주규정 이런 거보다 이거 호호 용어 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징은
분류한다, 상관없다, 제외한다. 뭐 한정한다, 상관없다, 제외한다.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어요. 셋 다. 잘 보면은 혼자서 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생것, 염장한 것 분류하고 그 다음에 털을 제거한 것인지 스플릿한 것인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제외하는 거 그 유연 처리 파치먼트 가공 그 이상 가공한 거 제외하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유연 처리 크로스 처리한 거 한정하고 그 다음에 상관없는 거는 요거 스플릿한 것인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가공한 거 제외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정하고 상관없고 제외하고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요거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4202, 4203호 여기 두 개인데 요 42류에서 주규정의 핵심이죠. 얘네가 핵심인데 요거 하는 거는 42류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42류에서 4201부터 5까지 떨어지죠. 근데 1이랑 2가 다들 공부하시면서 이놈의 4201이랑 2가 재질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4201은 대놓고 재질 상관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4202는 뭐 안에 재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청 표현이 많은데 그거는 암기는 암기대로 하시고 당연히 근데 머릿속으로 그냥 재질 별로 상관없다. 모든 재질에 4202 한마디로 가방이죠. 가방이나 케이스 어떤 재질로 만든 가방이나 케이스도 원칙적으로 여기로 간다. 뭐 안 가는 것도 있죠. 조물 재료로 만들거나 뭐 특이한 거. 그래서 4201이랑 2는 이제 현직자들도 재질 그냥 42류 자체가 그렇게 가방이라고 딱 그 가죽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보면 하도 이제 여기 특히 4202는 실무에서 엄청 많이 보죠. 가방. 그래서 4203, 4, 5는 이제 가죽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3이랑 주4가 핵심 규정인데 42025가 가방, 42035가 가죽 제품인데 좀 섞여 있죠. 보면은 막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42025, 42035. 그리고 얘 남목, 주3의 남목은 둘 다 해당된다. 그래서 뭐 요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42류에서 여기 420-1이랑 2가 규정이 이 420-2가 안에 뭐 재질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뭐 한마디로 재질이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가죽은 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11부 혼방섬유인데 11부는 뭐 다른 규정도 있지만 뭐 혼방섬유가 제일 중요 이슈죠. 혼방섬유 뭐 계산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요거 혼방섬유 뭐 다 이제 11부 주 2 딱 적으면은 혼방섬유 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광범위한 혼방섬유에 대해서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러면 30점 아니면 뭐 30점 문제 혼방섬유에 대해서 뭐 논하세요. 이러면은 좀 길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거. 자 일단 11부 주의 요거 다 뭐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쓰실 거예요. 요거는 문제가 없고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건 얘 때문이 아니라 얘는 너무 잘하신 얘만 생각하실까봐. 근데 요거 56류에 워딩 펠트 부직포 있죠. 56류가 크게 보면은 뭐 워딩 펠트 부직포와 그 밖의 물품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워딩 펠트 부직포 요 주규정은 이제 다 아시겠죠. 여기도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하는 거. 침투 도포 피복 적층도 혼방섬유의 광범위한 혼방섬유라고 볼 수 있죠. 좀 섞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도 좀 같이 혼방섬유라는 이슈 안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 워딩 펠트 부직포. 그리고 뒤쪽 가면 59류 또 생각나죠, 요거. 여기 주규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적어도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590, 요 세 개죠? 5903, 5903, 6, 5907. 그래서 혼방섬유, 여기도 혼방섬유죠. 근데 원 재료가 아까 56류에서는 워딩 펠트 부직포였는데, 여기서는 뭐 말고 나머지 직물인데, 여기 플라스틱, 고무, 기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거인데
여기 만약에 이제 작년에 나왔다고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독립시행이라 올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관세율표에서 해가 갈수록 뭔가 이제 자라나는 주규정이나 그 류 같은 게 딱 두 개가 있죠. 이 놈의 59류랑 저기 뒤쪽에 반도체. 그 놈은 이제 5년마다 개정될 때마다 한 2배씩 길어져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날렸다가 문제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사고가 나요. 이게 규정이 뭐 10줄 넘거든요. 배점이 막 10점씩 들어가는데 뭐 2줄 딱 적고 나오면은 사고가 나니까 요 59류 얘네랑 여기도 외우시는 건 당연히 외우시고 그리고 얘네가 혼방섬유다. 혼방섬유 광범위한 혼방섬유다라고 인식도 하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그 제가 해서 안 하는 좀 주의인데 39류 그리고 40류 총설에 보면은 그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혼방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시지 마시고 혹시 좀 더 깊게 보실 분들은 이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력하셔서 해도 절대 답안에 못 적으시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부 범용성 부분품인데 범용성 부분품 요거 말씀드리는 게 저는 수험생 때 이 규정 자체가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뭐 15부에서 문제 낼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죠. 범용성 부분품과 뭐 평판화변이나 봉 이런 반제품들. 근데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서 반제품에 대해서는 그 규정 그냥 적으면 끝이에요. 봉 저 프로파일, 평판화변 제품, 봉, 선, 관 이런 규정들 있죠. 요 규정을 그냥 적으면 끝. 응용 없어요. 적으면 끝. 근데 사례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근데 자 이게 또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사례 문제 나왔는데요. 사례 문제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사례 문제 풀려면 얘네도 이 문구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HS 시험에서 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평판화변 제품에 대해서 나왔는데 평판화변 제품이 일단 이 주규정을 변형해서 적는 그런 답안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규정을 다 적어요. 그러면 결론이 틀려도 이 근거 규정에 배점이 다 먹어서 생각보다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응용보다 요 주규정 뭔 소린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관세율표는 뭔 소린지 다 알고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화학, 전기, 전파, 뭐 아니면 아까 섬유 이런 거 여기 있는 문구들이 다 기초 이런 문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규정을 한 거지. 얘네가 법령집이니까 기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무지성 암기를 하는데 여기 특히 15부에 뭐 봉, 선, 판, 관 이런 것들 암기가 특히 중요하고 자, 요 하는 건 범용성 부분품인데 자, 범용성 부분에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가 직관적으로 그래서 범용성 부분품이 뭐냐면 여기도 저기도 다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나사, 볼트, 너트.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여기 특히 요 규정 때문에 헷갈려요. 요 규정 8409부터 뭐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해요. 자, 이거 규정이 잘못됐죠? 범용성 부분품인데 요거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규정이 잘못됐는데 그 범용성 부분품 하실 때 이거 있죠. 39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요거 꼭 좀 보셔야 된다. 지금 범용성 부분품이 15부에 규정되어 있죠. 15부에 뭐 볼트, 너트, 못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거 있는데 16부 뒤로 16부부터 21부 모든 제외 규정에 범용성 부분품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규정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거 의미가 없어서 규정하지 않았던가. 근데 규정하지 않아도 얘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16부에서 21부에서 모든 데서 다 범용성 부분품이 제외가 되는데 그 말은 범용성 부분품 뭐 체인이나 못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해당 호로 간다. 뭐 7307부터 12, 15, 17, 뭐 18 이렇게 가죠. 여기 열거된
품명. 제가 지금 요거 하는 이유가 여기도 호가 길죠? 호가 긴데 이 품명을 계속 눈으로 보셔야 된다. 안에 길잖아요. 길어도 이런 것들이 범용성 부분품이라는 거를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범용성 부분품이 뭔지 쓰세요 하면은 간략하게만 쓰시면 돼요. 뭐 볼트도 종류가 많죠. 스크루 볼트, 뭐 셀프 탭핑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쓰실 뭐 이런 걸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볼트 끝 뭐 못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사례 문제가 나와서 뭐 스크루인데 셀프 탭핑 스크루 이러면서 줬어요. 그러면은 걔가 범용성 부분품이란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 나보고 그냥 하나 다 열고 하라면은 못 써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뭐 하나를 문제 사례 같은 데다 줬어요. 그러면은 걔는 이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용성 부분품 할 때 이거 꼭 금속이 아니에요. 범용성 부분품은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 목같이 생긴 모양. 재질이 뭐든 딱히 상관없다. 주로 근데 단단해야 되니까 보통은 금속으로 만들죠. 우리가 그래서 금속은 이제 규정이 15부에 되어 있으니까 다들 생각하시는데 항상 끝에다가 39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범용성 부분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볼트 다 범용성 부분품이에요. 그런 거 좀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부 물품. 17부는 물건 문제가 나오면 뭐 거의 80% 부분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부분품인데 18부 부분품 규정이 주 2, 주 3 이렇게 보는데 주 3의 요 규정 86류부터 88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반대로 말하면 물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죠.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돼야 된다. 그러면은 한데 여기 지금 하나 없죠. 89류 옆에 선박 얘는 왜 없냐? 이거는 일종의 그냥 집으로 보는 거예요. 선박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배 하단에 하부가 있고 요 위에다가 이제 뭐가 올라가죠. 그냥 얘가 그냥 우리 HS에서 볼 때는 얘가 그냥 땅인 거예요. 땅 토지 같은 거예요. 선박이 밑에가 요 위에가 그냥 일종의 집으로 본 집처럼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박의 부분품이나 부속품 그래서 선박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89류에 부분품 규정이 호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89류 만약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분은 89류 해설을 꼭 보셔야 돼요. 총서를. 거기 가면은 뭐 노나 아니면 닷 이런 것들이 뭐 89류에서 제외돼서 어디로 가는지 좀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사례 문제 푸실 때는 뭐 선박 부분품 같은 이런 패들 뭐 닷 선박 부분품 같은 품명을 가진 애들을 막 줄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호가 아니라 류를 물어볼 거예요. 어디 류로 가냐? 그러면은 선박 부분품이네 89류 하면은 빵점. 이거는 재질별로 가겠죠. 보통은 나무로 하니까 44류. 닷은 73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박 부분품은 좀 머릿속에 선박 부분품은 없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더 좀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품 규정인데 이거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요 규정 있죠. 요 규정할 때 17부 물품 부분품 제외 규정인데 요거가 17부 주 1에 봅슬레이 터보건 뭐 이와 유사한 거 제외한다 했죠. 그거랑 헷갈려 가지고 얘를 부분품 제외가 아니라 제품 제외로 좀 이렇게 좀 착각하도록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품 제외인데 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두 줄 얘 좀 잘 적어주세요. 요거 이렇게 적지 말란 말이에요. 2부에서 다음 물건은 제외한다. 결론은 똑같은데 2부에 부분품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 주 2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부제외는 주 1에 있어요. 봅슬레이 터보건 뭐 이와 유사한 거 제외한다. 걔 있고 얘는 부분품에 대한 규정이다. 이거 적으실 때 이 부에서 다음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적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이건 뭐 한 4년에 한 번 나오죠. 요 규정 쓸 일이 오래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
아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그리고 지금 요런 제외 규정도 있고 뭐 포함한다도 있고 나열식으로 된 거 있죠. 나열식으로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거 적으실 때 이게 사소한 건데 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여기 밑에 보면 특히 위쪽은 이상하게 대부분의 제외 규정이 이 역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위쪽은 규정이 많아요. 뭐 가나다까지 엄청 또 글자도 많고 해. 근데 밑에 가면 홀쭉해져요. 갑자기 막 95류 물품, 96류 물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적지 말란 말이에요. 91류에서 97류 물품. 이것도 이 짝대기 그으면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이게 또 있어 보이려고 91류 내지 97류 물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91, 2, 3, 4, 5, 6, 7, 7개 류 7줄이 나와야 되는데 한 줄 딱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거 채점자가 물론 내용이 똑같으니까 점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채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부실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85, 85류, 96, 91류, 93류 이렇게 되죠. 이거 다 줄 바꿔서 성의 있게 적어주세요. 이것도 85류, 96, 91류, 93류 한 줄에다가 뚝뚝뚝뚝 나열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여기 제외 규정이나 나열에서 관세 표현 가나다라 마바로 가요. 가나다라 마바로. 이거 이렇게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1, 2, 3, 4. 이거는 저기 관세법 관세율표도 관세법이긴 하지만 과목으로는 다르니까 관세법 과목 할 때 요렇게 요거를 쓰죠. 관세율표에서는 얘 쓸 일이 잘 없어요. 동그라미 숫자. 가나다라 마바로 오리지널 그대로 좀 써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1, 2, 3, 4, 5 이렇게 관세율표에서 안 쓰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일단은 첫인상이 틀려 보여요. 틀려 보여. 그러면 채점위원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로 이렇게 썼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첫인상이 이게 맞게 썼나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쓰면은 첫인상부터 이게 그건가? 맞게는 썼나? 이렇게 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외 규정 같은 거 나열하는 규정 쓸 때 쭉 내릴 때 개수 같은 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줄 바꿔가면서 성의 있게 쓰시고 요거 숫자 이것 좀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좀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쓰시는 게 뭐 3번에 이게 직관적이진 않아요. 마 하면은 오 하면은 다섯 번째다. 근데 마 하면은 이게 마랑 다섯 번째 이런 게 좀 직관적으로 되진 않는데 그래도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좀 해주셔야 첫인상에 좀 더 맞게 썼다는 첫인상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Q&A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채팅으로 가볍게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로프, 체인, 못, 볼트, 스프링,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연결 구류, 로프, 체인, 볼트. 근데 요거 질문이 약간 좀 광범위한데 다 3926 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흩어지죠. 위쪽에 스프링 같은 거 흩어지는데 관 연결 구류는 잠시만요. 일단은 관 연결 구류는 항상 관이랑 같이 가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이 여기 17로 가니까 3917이고 연결구류, 관연결구류는 재질 상관없이 다 관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관연결구류도 여기 일 거고 로프는 근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로프가 기본적으로 요거라고 봐야겠죠. 보통은 방직용 섬유. 뭐 예를 들면 재질이 P이거나 아니면은 PU거나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로프 같은 거 요거 나일론 얘로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56유로. 그리고 체인은 플라스틱 체인은 뭐 상고이동 맞을 것 같고 볼트, 뭐 스프링 여기도 뭐 거의 상고이동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관하고 관 연결 구류는 상고 17이고 로프는 56유 5607이겠죠 아마. 여기로 갈 거예요. 그 나중에 세관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그 비슷한 이슈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가 또 그런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인데
이게 플라스틱 옷이 저기 3916에 40인가 어디 소호에 있어요. 근데 관세사들은 이 플라스틱을 만든 옷이 폴리 이런 거 아니면 나일론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뭐 플라스틱하고 좀 보는데 이제 세관에서는 플라스틱 옷 그러면은 뭐 되게 딱딱한 옷 이렇게 폴리가 플라스틱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그런 좀 해프닝도 있어요.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아무튼 오면 여기까지 하고 그 시험장 이제 2주 남으셨으니까 뭐 회독 해봤자 뭐 하루 1회독 하시는 분은 소호주 하지 마세요. 소호주 소호는 하지 마시고 소호주는 하시는데 어, 어, 일단 결론은 100% 못해요. 못하고 절충하는데 긴 거 위주로 보시고 소호주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제 생각에 한 10점? 100점이?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소호주 이제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류주 그 다음에 부주 이거랑 이거 다 하셨는데 다 하셨으면은 소호주 하시고 이거 지금 뭐 했는데 한 반타작 하시면은 소호주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뭐 10점짜리 하자고 소호주가 또 양이 많고 암기가 힘들어요. 지금 봐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도 있으시면은 하시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아무튼 또 시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잘 하시고 지금 관세사 시험 이제 올해도 뭐 흔히 고인물도 많이 빠져가지고 합격하기 좋은 해인 것 같아요. 또 다 집중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